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수량내과 오명근입니다. 최근 심방세동 환자에 대해서 도학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 김성환 교수님이고요.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오일영 교수님입니다. 예, 그럼 먼저 분당서울대병원 오일영 교수님께서 도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오일영입니다. 간단하게 도학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학은 최근에는 노학이란 이름보다 도학이란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어 있는데요. 다이렉트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코아귤레이션 패스웨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인트린식 패스웨이와 익스트린식 패스웨이가 있고 여기 보이시면 10A를 대표적으로 이니비터하는 사반, 10A1 하는 리바록사반, 아픽소반, 에독사반, 베트릭사반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스롬빈을 억제하는 다비가투란 약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큰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 효능을 와파린에 비해서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대등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면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9%, 110mg은 9%, 150mg은 34% 감소시켰고 리바록사반의 경우에는 21%를 감소시켰지만 와파린 대비 월등하지는 않고 동등한 효능을 증명했고 아픽사반은 21% 감소시키는 걸 보여줬고 에독사반은 21% 감소되는 것을 보여줬고 메이저 블리딩과 인트라크리니얼 블리딩은 와파린 대비 월등하게 메이저 블리딩이 적고 특히나 심각한 합병증인 인트라크리니얼 헤모리지는 더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표는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의 메타볼리즘에 관한 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비가트란은 신장 배설률이 제일 많은 약제로서 80%의 신장 배설률을 갖고 리바록사반은 35%, 아픽사반은 27%, 에독사반은 50%의 신배설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에 있는 효소에서 일부가 분해되는 것들이 각각의 약제에 조금씩 섞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네 가지 도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보니까 조금씩 틀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어떤 성적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먼저 김상훈 교수님, 이 네 가지 도학에 대해서 혹시 이제 각각의 도학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장에는 그 네 가지 약제 도학이 있습니다만 그 네 가지 약제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약제의 특징은 각각의 그 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의 그 내지는 뭐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내지는 뭐 리얼월드 데이터 등의로 결과를 보고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제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오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장 배설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신장 배설률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특히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신장 배설률이 낮은 아픽사반이나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신장 배설률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비가트로 인한 출혈이나 갑작스럽게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안티도트도 있지만 투석을 통해서 약제 효과를 조금 감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제의 특징으로는 네 가지 약제 중에 우리가 임상 연구가 나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약제 이피커시 그러니까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줄이는 효과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조금 더 간접적인 비유긴 합니다만은 좋은 특징이 있는 반면에 약제의 그 컴플라이언스가 조금 낮은 것이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비가트란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GI 디스터번스 호전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약제를 복용할 때 식사와 같이 복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추천하셔야 되고
어떤 환자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예방법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약을 다비가트란을 복용하는 그 외 도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너무 장기간 처방을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약제 컴플라이언스를 살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온 아픽사반의 경우는 이피커시도 좋지만 약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세이프티 측면에서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과 비교할 만한 그런 좋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배설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아도 특히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기준으로 15까지 우리가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투석 환자들에게까지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도약을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자들 중에 가장 큰 환자의 파퓰레이션인 ESRD 환자들에게서도 도약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리바록사반의 경우에는 그 로켓 트라이얼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위험군,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높은, 그러니까 혈전이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에 비해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또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약제에 비해서 가장 빨리 심방수동 이외의 적응증, 그러니까 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라든지 요즘에는 관상동맥 질환까지 적응증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에독사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다른 약제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피커시나 세이프티에서 비교할 만한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김상훈 교수님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각 약제별로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제도 있고 두 번 먹는 약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장 배설률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제 간의 직접 비교한 임상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제의 특징을 뭐 아주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환자의 임상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일영 교수님, 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약제마다 사실 어떤 표준 용량하고 그다음에 저용량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비가트란의 경우에는 150mg, 110mg을 함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저용량을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배설률이 많은 약제이기 때문에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110, 150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바록사반의 경우에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기준으로 30ml per min 이하의 경우에는 저용량인 15mg을 레코멘데이션하고 있고,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는 성별과 시럼 크레아틴인 체중을 바탕으로 계산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픽사반의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 체중이 60kg 미만이거나 나이가 80세 이상이거나 혹은 시럼 크레아틴이 1.5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저용량인 2.5mg 하루 2회 복용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에독사반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체중 60kg, 그다음에 나이 80세 혹은 동반된 다른 약제 사용을 근거로 해서 30mg로 감량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의 노학들이 조금씩 뭐 차이가 있으면서 비교적 뭐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에 대한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상으로 오늘 뭐 노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